문화. 중간고사 치기 전에 했던 과제 봅니다. 253페이지 세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594번에 5번. 595번에 5번. 596번에 1번. 597번에 1번. 598번에 2번. 599번에 5번. 600번에 3번. 601에 3번. 602에 5번, 603에 2번, 604에 4번. 그다음 태백산맥 605에 3번, 606에 3번, 607에 1번, 608에 3번, 609에 최익승이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익승이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되지. 260페이지 610번에 5번, 611번에 2번, 612번에 3번. 613번은 좀 길다. 한번 들어봐. 자기가 맞게 썼는지. 총의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지만 명령 때문에 대립이 되고, 그리고 결국 총사의 명령도 어기지 않고 위원장의 주장도 수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죽은 것이라는 뜻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못 적은 사람들은 불러줄 테니까 적어. 총의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지만 명령 때문에 대립하였다. 결국 총사의 명령도 어기지 않고 위원장의 주장도 수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죽는 것이라는 뜻이다. 자신이 죽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치? 그 정도로 하고,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제 253에서 255까지 질문. 금방 599번 또 602번 600번. 자, 간다. 599번 이 시의 화자가 흰색 때를 보면서 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은 5번이래. 저 새들은 나와는 달리 자신들의 주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살아가는구나 라고 되어 있네. 여기서 주관을 가졌다라고 하기에는 판단하기는 힘들어. 왜냐하면 이 새는 밖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을 갖고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 흰색 때를 보면 그냥 부러운 거야. 제가 저렇게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억압되고 있는 상황인데 흰색 때는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어. 몇 번 했어? 599번. 오답한 사람? 1번. 저 새들도 나처럼 이 세계를 비웃는구나. 왜냐하면 낄낄대면서 끼룩대면서 이런 것 부분 있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 600번이야. 작품의 외적 의미에 주목하며 이 시를 감상한 것은, 자, 그럼 작품의 내적 의미는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표현법이라든지 시어의 의미라든지 주제, 비유, 이런 것들, 심상, 운율, 형성 요소인데 외적 의미는 총 3가지지. 첫 번째는 표현론적 관점, 즉 작가의 창작 의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 그럼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반영론적 관점, 그리고 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감상하는 표현론적 관점 이양. 자, 그러면 답은 3번이래.
자, 화자를 우리로 설정한 것은 당시 민중 모두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래. 이건 뭐야? 표현론적 관점이야. 작가의 의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표현론적 관점이고,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 이외의 요소를 고려해서 감상한 것이다. 1번은 대조, 표현법 나오기 때문에 대조, 대유 둘 다 표현법이지. 그러면 얘는 내재적 관점 또는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4번에는 구성, 그 다음에 5번에는 풍자의 효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술상 특징이지. 그래서 3번을 제외하고는 다 서술상 특징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재적 의미 또는 절대론적 관점에서 감상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 602번이야. 602번에 있어서는 그 효과. 자, 보기에서는 우리도 우리들끼리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들끼리 뭔가 낄낄대면서와 깔쭉대면서, 그게 좀 차이점이네. 그치? 그렇게 봤을 때 효과를 잘못 지적한 것은, 네, 어서오세요. 규람이 옆에 앉으면 될 것 같아요. 문학은요? 문학책 갖고 왔어요? 네, 앉으세요. 요거 문제풀이하고 있거든? 곧 책 꺼내서 같이 진도 나가면 돼. 자, 602번 5번이 한 행을 두 행으로 나누어 처리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한다. 자, 한 행을 두 행으로 나누지 않았어. 낄낄대면서와 깔쭉대면서가 추가된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602번에 5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제 나 태백 300 나왔구나. 자, 태백 300 258에서 260페이지 질문. 608 디귿 볼까? 자, 대화에 대한 설명 디귿의 대화. 50줄이 가까운 두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두 대화네. 답은 3번이래. 김범우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능. 자, 각성이라고 하는 건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각성이라기보다는 그 두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바만 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둘의 대화를 인해 가지고 김범우의 각성을 촉구하는 부분은 없어. 그래서 608번에는 3번. 자, 그러면 오늘 진도 이생규장전 들어간다. 교람이도 같이. 자, 261페이지 이생규장전. 이생규장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다 했던 부분이긴 한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요거 하면 다음 주부터는 수특 문학 해야 되거든. 그 수특 문학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이 이제 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들이 내년 수특에 충분히 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생규장전 여기 실려 있는 부분이 여기 나오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중력 부분 줄거리가 또 수특에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또 파악하고 갔을 때 또 수특에 나오면 너희가 이제 고3 때 조금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쌤이 개강 정리해 줄 테니까 위에 제목 옆에 빈 공간 있지? 거기다 같이 일단 정리하고 설명 들어간다.
한문소설, 정기소설이고 정기소설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정기소설이고 명혼소설 여기서 이생규장전에서 여기 나오는 최여인이 죽고 나서 다시 이생과 재회하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지. 그래서 우리는 명혼이라고 얘기를 한다. 성격도 정기적 낭만적이고 보통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비극적으로 결말짓는 그 소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얘는 비극적으로 마무리된다는 게 특징이야.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전적 작가 습관이고 배경은 시공간적 배경 적혀져 있어.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이생과 최여인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 일단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실려있는 거는 지문대로 하면은 내용이 거꾸로 라가지고 261페이지부터 하지 않고 264페이지부터 할 거거든. 그래서 내용상 2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주로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264에서 이제 앞으로 넘어오면서 내용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이 이생규장전의 가장 구성상 두드러지는 특징은 265페이지에 있는 624번을 보면 만남과 이별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 소설은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 첫 번째 만남, 이별, 만남, 이별, 만남, 이별. 여기는 마지막에 안 나와 있는데 이별이 한 번 더 됨으로써 완전한 이별이 됨으로써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지. 그래서 그거 한번 보자. 다시 본문 넘어와서 264페이지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북학으로 가던 도중 어느 집 담장 안을 엿보다가 아름다운 채씨를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꽃다운 인연을 맺지만 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의 이생은 실제로 그 남자의 이생이고 주장은 담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앞부분 줄거리에서 뭐라고 돼 있어? 담장 안을 엿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이생규장전이야. 그리고 방금 했던 이별과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리고 첫 번째 만남이 제시가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만남은 어디에? 거기 있는 거. 그치? 담장 안을 엿보다가 마음이 끌리게 되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꽃다운 인연을 맺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첫 번째 만남. 담장을 엿보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적어도 되고 아니면 624번이지. 거기 이제 어차피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자,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먼 시골로 쫓아버리게 된다. 이에 상심한 채씨가 상사방에 걸려 자리에 죽게 되자 그녀의 부모가 이 사실을 이생의 집에 알려 두 사람의 혼례를 뭐한다? 청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야. 첫 번째 이별은 이생의 아버지의 반대로 이별하게 되는 상황이 제시가 돼. 이로 인해서 누가? 채씨가 상사병을 얻게 되는 상황이 제시가 되지. 이씨 집안의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려 곧 이생을 불러다 그 의사를 물었고, 이생은 아니네, 그 뒷부분 더 해야 되네. 자, 다시 상사방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자 그녀의 부모가 이 사실을 이생의 집에 알려 두 사람 혼례를 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야. 근데 여기선 조금 더 이제 중략 부분이 더 얘기 안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채씨의 부모들이 이생의 그 아버지를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생의 아버지가 거절을 하게 돼. 그렇지만 계속해서 설득함으로써 하게 되는 혼례를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은 누구로 인해 가지고 이 채씨의 최여인의 부모가 이생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혼례를 시키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하게 되는 진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게 두 번째 만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시한수를 지었다. 이생이 다시 우리가 혼례를 할 수 있네 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뻐서 시한수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야.
그 C가 두 개 있지. 위에 있는 C를 A, 밑에 있는 C를 B 이렇게 적어놔. 왜냐하면 문제 623번에 AB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AB가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AB 차례대로 적어주고. 자, 그러면 이생이 한 거 한번 볼까? 자,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 둥글게 되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졌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때 이별했잖아. 아버지로 인해서. 그래서 이별 후에 뭐 했다? 재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지?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은하수의 까맣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약을 도와주었네. 이제 월화노인. 자, 월화노인은 뭐냐면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그 이제 사람으로서 제시가 되는 부분이거든. 붉은 실로 메어주리니 봄바람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하지 마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야. 자, 그럼 이제 이별 후 재회했구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A라고 하는 부분은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A가 그럼으로써 또 추가적으로 이별이 뭐 하겠구나, 결혼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에서 A 부분 이생의 GNC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다. 최신의 소식을 듣고 병이 차츰 회복되었고 그녀 역시 한수를 지었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뒤에서는 이제 채희 씨가 지은 부분이야.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던가. 맹세의 말이 마침내 이루어졌네. 임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고 갈 날이 어느 때일까? 작은 수레를 끌고 간다는 건 혼인의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축받고 일어나 꽃비녀를 추스르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꽃비녀를 추스른다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이생한테 하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추스르면서 이생을 볼 준비를 하는 모습이야. 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조금 더 우리가 외모도 단장하고 싶고 그러하지. 그래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되고,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가는 날, 즉 혼인을 암시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최여인의 심리도 긍정적이구나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 자, 이에 길이를 가려 혼례를 치르니 끊어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고, 자, 그들은 혼인 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손님을 대하듯 예를 갖추니 비록 양홍과 맹광, 호성과 한소금 같은 부부라도 그 절개와 의리를 따를 수가 없었다. 이생은 이김에 과거의 급제에서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그 명성이 조정에 자자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거 같이 이제 혼인하는 것까지가 제시가 돼. 잠시만. 공기가 좀 답답한데. 자, 그 다음 건데 이제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하는 모습이 제시가 된다. 신축년에 홍건적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부주로 피난을 갔고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홍건적으로 인해서 두 번째 이제 이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남과 이별, 만남에서 이 이별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별의 원인이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에 우리가 이별에서는 이생의 아버지의 반대로서 제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이별의 원인은 어쨌든 공건적인 원인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별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 혼례를 잘 했는데 뭐로 인해서?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지?
뒤에 이제 이별하는 상황이 제시가 되거든. 자, 볼게 쭉. 자, 백성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공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았고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채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고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채 씨는 크게 꾸짖으며 얘기했다. 호기야, 나를 죽어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이를 봤을 때 이제 채 씨의 성격하고 엄청 용감하지. 내가 그럴 바에 지조와 절개를 저버릴 바에 난 그냥 죽겠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만큼 너에게 겁탈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적 태도가 제시가 되는 부분이야. 도적은 오하여 채 씨를 죽이고 난자질했고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가 살던 옛집을 찾아갔고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채 씨의 집으로 가보았는데 행랑채만 덩그러니 황량한 가운데 지들이 쩍쩍 찍찍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이별. 채 씨가 죽고 이별하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상황.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두각에 올라가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고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라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통하며 들보를 비추었고 그런데 파란 끝에서 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고 체크한다. 발걸음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채 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나타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기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요소 있지. 거기다가 정기적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생은 이미 그 여인이 채 여인이 죽은 걸 알지만 그래도 물었어.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유지하였소? 이렇게. 앞으로 넘어온다. 263페이지. 저는 몬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엿보신 후 첫 만남이지 제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다.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날 때 이건 뭐야? 두 번째. 이제 결혼할 때 있지. 혼례를 할 때 100년 넘칠 것 같았다. 말이 여기 이르고 슬프고 부끄러 견딜 수가 없고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 하였는데 뜻밖의 행액을 만난 거죠. 여기서 행액은 누구야?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홍건적이 이제 채 씨를 뭐하는 거? 겁탈하려고 했던 그 일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뒹굴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서리법이네. 나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체크한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라고. 그치?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채 씨가 이생에 대한 지조와 절개가 아주 뛰어난 인물이구나. 이런 채 씨의 태도와 관련해서 선택지, 외부 지문 넣어가지고 고르라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지. 중량. 이제 추연이, 여기서 추연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 사상가인데 적막한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년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오려 한다.
공내산에서 10년 내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했고 치굴 신손이 거처한다는 그 치굴이야. 거기에서 삼생의 향이 그 깊은 경우니까 약속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다. 허락하시는가요? 라고 돼 있지. 자, 중력 부분에 이제 추연이부터 허락하시는 거지요까지 가로 열고 닫아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실시가 뭐였구나 환생했구나 라는 거 그치? 받아줄 수 있어요 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유기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생규장전에서는 그 유교적인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이 이렇게 채씨가 환생해가지고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는 도교적 숙명론이 드러난다라고도 얘기를 해. 이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운명과 관련해서 도교적 숙명론이 드러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 당연히 이생은 오케이 했어. 자, 다음날 채씨와 이생은 재물이 묻혀있다는 곳을 찾아갔고 과연 그는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양가 공원이와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오간산 기슭에 합장했다. 그럼 체크.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돌아가신 후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지. 이들의 모습에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효를 다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유교적인 측면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지. 유교적 도리를 부모에게 다하는 모습, 도교와 유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채여인과 이제 이생이 누가 와도 맞이하지 않고 둘이서 사랑을 했다. 두문불출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자,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이생규장전 마지막이다. 그러다가 자, 어느 날 저녁 채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요 부분이 아니네. 채씨가 환생을 해서 뭐였어? 제외한 게 이제 3번째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총 3번의 제외가 있었지.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쳤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들끼리 웃음을 피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영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아무런 제약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아시고 그래서 환생시켜서 잠시 갔다 오너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채씨는 신녀를 시켜 올리게 하고 옹루충곡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 사실 앞에 있는 A와 B보다 여기 나와 있는 A가 더 유명한 부분이기는 해. 한번 볼게. 자, 창과 방패가 문에 가득한 싸움터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 싸움터는 뭐야? 홍건적의 나무로 인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는 창과 방패가 문에 가득한 싸움터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옥이 부서지고 꽃도 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었네 라고 되어 있죠. 원앙도 짝을 잃었다는 건 뭐야? 이별했다는 거지. 꽃도 파악할 수 있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해 젖어도는 영원 다 소용할 곳이 없구나.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만 쓰리고. 아까 깨졌던 거울 합쳐서 제외했는데 또 이별했으니까 그치? 거듭 갈라진대.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가
아득하다. 이제는 진짜 뭐 이별이 될 것 같다는 거야.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별을 할 것 같으니까 더 슬픈 거야. 그치? 슬프고 그리고 하늘과 여기 남아있는 이승 사이가 끊기지. 그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가 A 전체에서 드러난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 됐지?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A에서 나타나는 A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바로 있는 거.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 그리고 흥건적인 아니라고 하는 것도 드러났었지. 그래서 이전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정서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살피한다. 보통 이제 이 고전 소설이 드러나고 중간에 삽입시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단조로움을 살피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지. 그래서 앞에 것보다도 이 261페이지에 나왔는 이 A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지지. 되지? 하지만 이생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치? 당신이 간다라고 하면 내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뭐 하겠다, 따라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막 드러나. 근데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여기 나와 있는 채씨가 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귀신의 명부에 있다. 그지? 최 땡땡이겠지.